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말하는 체력의 한계라는 말을 믿지 않았다. 몸은 쓰면 단련되고 버티면 따라온다고 생각했다. 젊었을 때 나는 그렇게 살아왔고 실제로 그렇게 버텨왔다. 밤을 새워도 괜찮았고 며칠을 굶어도 일은 돌아갔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다.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밀어붙일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신호가 오기 시작했다. 몸이 먼저가 아니었다. 판단이 늦어졌다. 결정 앞에서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졌고 예전 같으면 단번에 내렸을 선택을 몇 번이고 되짚게 되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50이 넘어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체력이 아니라 판단력이란 사실을 말이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몸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몸이 아니라 자기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이다. 나는 수없이 현장에서 무시당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고 그 분노로 다시 밀어붙였다. 그 방식은 젊을 때는 통했다. 분노는 연료였고 무시는 추진력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 연료는 점점 나를 태우기 시작했다. 무시를 당해도 예전처럼 즉각 반응하지 못했고 화가 나도 바로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때 나는 또 다른 굴욕을 느꼈다. 남에게 무시당하는 굴욕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굴욕이었다.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머리는 경고를 하고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예전의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었다. 침착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스스로에게 조금만 더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 조금만 더가 쌓이면서 판단은 흐려지고 결정은 늦어졌다. 나는 그때서야 멈춰서서 생각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방식이 앞으로도 나를 데려다 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태도다. 사람은 자신의 성공 경험에 가장 쉽게 발목을 잡힌다. 나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뼈아프게 배웠다. 더 이상 분노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시점, 더 이상 오기로 버틸 수 없는 시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 시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패였다. 나는 그날 이후 스스로에게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빨리 결정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정확히 멈출 줄 아는 것이 능력이라는 기준이다. 예전에는 속도가 나를 살렸다면 이제는 방향이 나를 살려야 했다. 판단이 흐려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더 뛰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을 관찰하는 일이라는 것도 그때 알았다. 50이라는 나이는 끝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넘기기에는 너무 중요한 갈림길이다. 이 갈림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방식에 매달린다. 아직 할 수 있다. 아직 버틸 수 있다. 아직은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나도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다. 판단은 늦어졌고 기회는 조용히 지나갔다. 그때 나는 분노를 내려놓고 침착해지는 법을 배웠다. 감정이 아니라 신호를 읽는 법을, 오기가 아니라 기준으로 결정하는 법을 말이다. 이것이 내가 50을 넘어서 처음으로 다시 배운 교훈이었다. 멈추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가기 위해서 멈추는 용기. 이 용기를 가지지 못하면 그 다음 선택은 이미 어긋나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말한다. 몸을 탓하기 전에 판단을 점검하라. 피로를 탓하기 전에 자신의 고집을 의심하라. 그 순간이 바로 다음 인생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신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신호를 알아차렸을 때 비로소 나는 다음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두려웠던 적보다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몰라서 흔들렸던 순간을 더 많이 기억한다. 사람들은 50이 넘으면 돈 걱정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걱정의 크기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젊을 때 나는 돈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 살아남기 위해 벌었고 버티기 위해 쥐었다. 그래서 손에 쥔 돈은 늘 불안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잃으면 끝이라는 생각, 모자라면 무너진다는 공포. 그 공포는 나를 움직이게 했지만 동시에 나를 조급하게 만들었다. 문제는 그 태도가 50을 넘어도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이미 벌어본 사람, 이미 잃어본 사람에게 돈은 숫자가 아니다. 기억이다. 실패의 기억이고 굴욕의 기억이다. 그래서 나는 돈 앞에서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었다. 써야 할 때 쓰지 못했고 결단해야 할 순간에 계산부터 했다. 그 결과는 늘 비슷했다. 기회는 지나가고
남는 것은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뿐이었다. 나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었다. 돈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나? 아니면 인생을 움직이기 위한 수단이었나?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만큼 나는 오랫동안 돈을 방패처럼 들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패만 들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특히 50 이후의 시간은 더 그렇다. 이 시점에 돈은 더 벌기 위한 연료가 아니라 방향을 선택하기 위한 도구여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돈을 불안의 저장고로만 취급한다.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현재의 선택을 계속 미룬다. 나도 그랬다. 언젠가, 나중에, 조금 더 안정되면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했다. 그러나 그 언젠가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신 체력은 줄고, 기회는 줄고, 선택지는 조용히 사라졌다. 그때 나는 분노했다. 세상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분노였다. 이미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묶어두고 있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분했다. 그 분노가 가라앉고 나서야 나는 침착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의 원칙을 세웠다. 돈은 쌓아두기만 하면 종이가 되지만 써야 할 때 쓰면 길이 된다는 원칙이다. 물론 무모하게 쓰라는 말이 아니다. 50 이후의 소비는 사치가 아니라 판단이다. 이 돈을 쓰고 나서 내가 더 분명해지는가 아니면 더 불안해지는가. 이 기준 하나만으로도 많은 선택이 정리된다. 나는 그때부터 돈을 쓰는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사람을 만날 때, 배움을 선택할 때, 환경을 바꿔야 할 때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쓰인 돈은 후회로 남지 않았다.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도 괜찮았다. 적어도 나는 선택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쓰지 못하고 지나간 기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부풀어 올랐다. 돈을 잃은 기억보다 돈을 쓰지 못한 기억이 더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다. 특히 50 이후에는 자식, 가족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선택을 계속 뒤로 미루게 된다. 나 역시 그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스스로를 완전히 지운 채 지켜낸 돈은 결국 누구의 인생도 풍요롭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즐겁게 단단하게 살아가는 어른의 모습이야말로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다. 돈을 써서 인생을 확인하는 법, 이것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직 이르지만 50을 넘긴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다. 나는 그 훈련을 늦게 시작했다. 그래서 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돈을 아끼는 것과 인생을 미루는 것은 다르다. 불안을 이유로 모든 선택을 잠가두는 순간 돈은 당신을 보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을 가둔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비로소 다음 선택을 할 수 있었다. 돈을 움켜쥔 손을 조금 풀고 방향을 바라보는 눈을 다시 열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한때 커지는 것이 곧 살아남는 길이라고 믿었다. 더 많은 일, 더 넓은 공간, 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질수록 내가 강해진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젊은 시절에는 그 믿음이 나를 앞으로 밀어주었다. 일이 늘어날수록 판단은 빨라졌고 공간이 넓어질수록 자신감도 커졌다. 하지만 50을 넘기며 나는 전혀 다른 벽에 부딪혔다. 커진 것은 힘이 아니라 부담이었고 넓어진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대상이었다. 어느 날 문득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모든 것을 지금의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에 내가 쌓아놓은 것을 관성으로 끌고 가고 있는가? 답은 분명했다. 나는 이미 확장의 속도를 잃고 있었고 정돈의 필요를 외면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줄이는 결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다. 늘 더 하라고 배워왔지 덜 하라고 배운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정리를 포기라고 부른다. 그러나 내가 배운 정리는 포기가 아니라 전략이었다. 불필요한 일을 끊지 않으면 중요한 판단이 흐려진다. 관리하지 못하는 공간은 생각을 무겁게 만들고 쌓아둔 물건은 결단을 늦춘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인정했다. 이미 굴러가고 있는 구조를 멈추는 일은 쉽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왜 굳이 건드리냐고 물었고 나는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분노했다. 아직도 할 수 있는데 왜 멈추느냐는 시선, 아직도 충분한데 왜 줄이느냐는 평가, 그 시선은 익숙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맞서 싸우지 않았다. 침착해지기로 했다. 그리고 판단했다. 이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취가 아니라 더 명확한 구조라는 것을. 나는 하나씩 손을 댔다.
당장 결과가 나지 않는 일부터 정리했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과감히 내려놓았다. 공간도 마찬가지였다. 언젠가 쓸지 모른다는 이유로 남겨두었던 것들을 다시 보았다. 그 물건들은 대부분 과거의 나를 붙잡고 있을 뿐 지금의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굴욕이 올라왔다. 내가 여전히 과거에 기대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굴욕을 넘어서자 분노는 사라지고 침착함이 남았다. 정리된 공간에서는 생각이 짧아졌고 결정은 선명해졌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50 이후의 인생에서는 확장이 아니라 정돈이 속도를 만든다는 사실을, 짐이 줄어들수록 방향은 또렷해지고 판단의 기준은 단순해진다.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끝낼 것인가를 정하는 시기라는 것도 그때 알았다. 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나중으로 미룬다. 시간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리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일이 아니다. 정리가 되어야 시간이 생긴다. 이 순서를 뒤집어 생각하는 순간 인생의 무게는 줄어든다. 나는 그 사실을 몸으로 배웠다. 줄이는 결정을 할수록 마음은 가벼워졌고 선택은 빨라졌다. 그리고 그 빠른 선택은 다시 나를 앞으로 움직이게 했다. 확신은 커다란 목표에서 오지 않았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낸 자리에서 조용히 생겨났다. 이 경험은 나에게 하나의 확신을 남겼다. 50 이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더 쌓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비우는 것이다. 그래야 다음 선택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어 있었다. 나는 사람 때문에 가장 많이 흔들렸고 사람 때문에 가장 단단해졌다. 젊을 때 나는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힘이라고 믿었다. 인맥이 넓을수록 기회가 많고 사람이 많을수록 길이 열린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늘 사람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웃었고 맞췄고 때로는 참았다. 그 과정에서 나는 수없이 무시당했고 수없이 오해받았다. 약속이 깨졌고 말이 바뀌었고 책임은 늘 나에게로 돌아왔다. 그때마다 분노가 치밀었다. 왜 나만 손해를 보는가? 왜 진심은 가볍게 취급되는가? 젊을 때에 나는 그 분노로 다시 관계를 붙잡았다. 더 설명했고 더 설득했고 더 애썼다. 그러나 50을 넘기며 나는 전혀 다른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소모는 갈등이 아니라 방향이 다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는 노력이라는 것을, 그 깨달음은 나에게 굴욕처럼 다가왔다. 나는 스스로를 관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아보니 나는 관계를 관리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 매달리고 있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분노는 서서히 가라앉고 침착함이 찾아왔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관계의 기준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하는가가 아니라 이 사람과 내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가라는 기준이었다. 말이 잘 통하느냐보다 판단의 속도가 비슷한가를 보았고, 감정이 맞느냐보다 결정의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는지를 보았다. 그렇게 기준을 세우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사람의 수는 줄었지만 흔들림은 사라졌다. 함께 있어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관계만이 남았다. 반대로 나를 지치게 하던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나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굴욕을 겪었다. 오래 함께했다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렸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예전 같았으면 붙잡았을 것이다. 이유를 묻고 오해를 풀고 다시 이어보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의 나는 달랐다. 침착하게 판단했다. 이 관계는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가? 아니면은 과거의 나를 지탱하던 흔적인가? 그 질문 앞에서 많은 관계가 답을 잃었다. 나는 더 이상 모든 관계를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관계는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서도 생각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혼자가 되는 것을 실패처럼 여겼다. 사람이 없으면 뒤처진 것 같았고 조용하면 불안했다. 하지만 50을 넘기며 나는 혼자의 시간이야말로 판단을 회복시키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늘 흔들린다. 자기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말없이 시간을 보내는 법을 다시 배웠다. 그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정열이었다.
그 정렬이 끝난 뒤에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는 이전과 달랐다. 기대하지 않았고 과장하지 않았으며 필요한 말만 했다. 그때 비로소 관계는 부담이 아니라 힘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50 이후에 인간관계를 두려워한다. 줄어드는 관계를 실패로 여기고 혼자를 패배로 착각한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관계의 깊이는 숫자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관계의 안정은 상대가 아니라 나의 기준에서 나온다. 기준이 분명해지면 관계는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지탱한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인생의 다음 선택을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더 분명한 나 자신이라는 확신을 말이다. 그리고 그 확신은 결국 내가 미뤄두었던 선택의 문제로 나를 이끌어갔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실패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다시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진짜 두려워했던 것은 실패가 아니라 미뤄둔 결정이었다. 젊었을 때 나는 늘 바빴다. 해야 할 일이 많았고 책임이 컸고 선택을 뒤로 미루기에 충분한 명분이 있었다. 언젠가 시간이 나면 상황이 좋아지면 조건이 갖춰지면 하겠다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 말은 참 편리했다. 당장 결단하지 않아도 되었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50을 넘기고 나서 돌아보니 그 미뤄둔 결정들이 하나 둘씩 마음속에서 무게를 갖기 시작했다. 실패한 일은 시간이 지나면 정리된다. 이유가 있고 배운 것이 남는다. 그러나 하지 않은 일은 그렇지 않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교훈도 남지 않는다. 대신 질문만 남는다. 그때 왜 하지 않았을까? 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 질문은 조용하지만 끈질기다. 밤이 되면 더 선명해지고 선택의 순간마다 나를 붙잡는다. 나는 그 질문 앞에서 여러 번 분노했다. 상황이 나빴다고, 여건이 안 됐다고,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변호했다. 그러나 그 분노가 가라앉고 나면은 남는 것은 하나였다. 선택하지 않은 책임 역시 나에게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비로소 침착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결단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결단이란 성공을 보장하는 선택이 아니라 후회를 줄이는 선택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도전은 젊을 때나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도전은 나이와 상관없고 미루는 습관만이 나이를 만든다. 50 이후의 도전은 화려할 필요가 없다. 남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더 이상 변명을 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작은 선택부터 다시 시작했다.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완벽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해보는 선택. 그 선택들은 세상을 뒤집지 않았지만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었다. 하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일에 손을 대자 마음속에서 묘한 안정감이 생겼다. 실패해도 괜찮았다. 적어도 나는 더 이상 그 질문에 시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안 했을까라는 질문 대신 해봤다는 사실이 남았다. 그리고 그 사실은 생각보다 큰 힘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실패가 아니라 체면이다. 나이에 맞지 않다는 시선,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는 평가, 나 역시 그런 시선을 수없이 경험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 시선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선택하지 않은 인생의 무게는 결국 내가 감당해야 한다.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나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받아들이고 나니 길은 분명해졌다. 잘할 수 있는가 보다. 지금 해야 하는가를 먼저 묻기 시작했다. 이 질문은 많은 결정을 빠르게 만들었다. 50 이후에는 완벽한 타이밍은 오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이 아니면 영영 오지 않는 선택들이 많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배웠다. 그래서 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미뤄둔 결정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큰 후회로 돌아온다. 반대로 작은 도전은 실패해도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이 다음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 기준이 생기자 나는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이 있었다. 내가 미뤄왔던 가장 중요한 선택은 일이나 도전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그 깨달음은 다음 이야기로 나를 이끌고 있었다. 나는 늘 가족을 핑계로 삼아왔다. 책임이라는 말은 참 편리했다. 바쁘다는 이유로,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이유로
더 안정되면 하겠다는 말로 마음을 뒤로 밀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50을 넘기고 나서 돌아보니 나는 가족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가족을 이유로 중요한 말을 아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부모님께는 늘 시간이 있을 것처럼 굴었고 자식에게는 알아서 크겠지 하고 한 발 물러섰다.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전해질 거라고 믿었다. 그 믿음은 어느 날 조용히 무너졌다.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부모는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 목소리가 달라지고 걸음이 느려진다. 그 변화를 눈으로 보면서도 나는 여전히 할 말들을 미루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 시절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 나는 그것들을 마음속에만 쌓아두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말하지 않은 마음은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순간 나는 묘한 굴욕을 느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는 단호하게 말하던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왜 이렇게 서툰가? 그 굴욕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세월에 대한 분노였고 스스로에 대한 분노였다. 그러나 분노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침착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나는 방향을 바꿨다. 거창한 말이 아니라 짧은 말부터 꺼내기로 했다. 고생하셨다는 말 한마디, 그때는 내가 부족했다는 고백 하나. 신기하게도 그 말들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졌다. 부모의 눈빛이 달라졌고 침묵 속에 있던 시간이 조금씩 풀어졌다. 그때 나는 알았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갈등이 아니라 말하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을.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늘 가르치려 했고 지켜보려 했다. 조언은 많았고 질문은 적었다. 잘 되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한 말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거리로 변해 있었다. 아이가 자라며 하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 늦게 받아들였다. 어느 날 문득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부모로서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돈인가? 조언인가? 아니면 태도인가? 그 질문 앞에서 답은 분명해졌다. 내가 남겨야 할 것은 완벽한 답이 아니라 대화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 그래서 나는 말하는 방식을 바꾸었다. 가르치지 않고 묻기 시작했고 판단하지 않고 듣기 시작했다. 쉽지 않았다. 침묵이 어색했고 생각이 달라도 참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또 한 번의 굴욕을 느꼈다. 내가 항상 옳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굴욕을 넘어서자 관계는 달라졌다.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고 대화의 온도가 바뀌었다. 가족과의 관계는 투자와 다르다. 나중을 기약할 수 없다. 오늘 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사실을 나는 너무 늦게 배웠다. 그래서 지금 나는 분명히 말한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미루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다. 바쁠수록 말이 막힐수록 더 짧게라도 표현해야 한다. 완벽한 말이 아니라 지금의 진심이면 충분하다. 말하지 않은 감사는 전달되지 않고 미뤄둔 마음은 오해로 남는다. 이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이는데 나는 많은 시간을 썼다. 하지만 받아들이고 나니 한 가지 확신이 생겼다.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중요한 것은 더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과의 거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확신이다. 이 확신은 나를 한층 조용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내가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인생을 정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속도를 믿었다. 빨리 판단하고 빨리 움직이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것이 곧 경쟁력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 속도는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그러나 50을 넘어서며 나는 또 하나의 사실과 마주했다. 속도는 방향이 맞을 때만 힘이 된다는 사실이다. 방향이 흔들리면 속도는 오히려 나를 더 멀리 빗나가게 만든다. 나는 그 빗나감을 여러 번 경험했다.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고 성과는 있었지만 확신은 없었다. 그 불안은 어느 순간부터 나를 조급하게 만들었고 조급함은 다시 판단을 흐리게 했다. 이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인생의 속도를 줄이기로 결심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확정하기 위해서였다. 많은 사람들이 50 이후를 내려놓는 시기라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이 시기는 가장 냉정해질 수 있는 시기다. 이미 해본 것과 해보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고
나에게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경험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경험을 정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만 커진다는 점이다. 나는 그 혼란 속에서 하나의 기준을 세웠다. 이 선택이 나를 분주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단순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결정을 걸러냈다. 불필요한 일, 불필요한 관계, 불필요한 욕심이 하나둘씩 정리되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또 한 번의 굴욕을 느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손에 쥐었을 기회를 스스로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이다. 주변에서는 왜 굳이 그만두느냐고 물었고 나는 그 질문 앞에서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침착해지자 답은 분명했다. 지금의 나에게 그 기회는 성장보다 소모를 안겨줄 뿐이라는 판단이었다. 이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50 이후의 힘이었다. 젊을 때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버렸다면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된다. 나는 이 기준을 삶의 여러 영역에 적용했다. 일의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루를 사용하는 리듬까지. 신기하게도 기준이 하나로 정리되자 삶은 복잡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선택의 수는 줄었지만 선택의 무게는 가벼워졌다. 왜 이 길을 가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확신이란 거창한 목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반복되는 선택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킬 때 생긴다. 나는 그 확신을 늦게 얻었다. 그러나 늦게 얻은 만큼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서두르지 않는다. 비교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는다. 그 대신 매번 같은 질문을 던진다. 이 선택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남게 하는가? 이 질문은 나를 조용히 하지만 동시에 강하게 만든다. 50 이후의 인생은 속도를 겨루는 경주가 아니다. 방향을 확인하는 항해다. 파도가 잔잔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고 바람이 세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고 있는가이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비로소 지난 선택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할 수 있었다. 그 선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그 방향을 끝까지 지켜내는 일뿐이었다. 이 마지막 기준이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었고 다음 결론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이제 인생을 되돌려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 젊은 날의 선택을 미워하지도 않고 놓쳐버린 순간을 과장하지도 않는다. 다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중요한 것은 새로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준을 끝까지 지키느냐라는 사실이다. 나는 수많은 갈림길에서 흔들렸고 때로는 틀렸으며 때로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을 지나오며 하나의 원칙만은 분명해졌다. 선택은 감정으로 내리면 흔들리고 기준으로 내리면 남는다는 원칙이다. 분노로 밀어붙이던 시절도 있었고 불안 때문에 움켜쥐던 시절도 있었다. 그때의 나는 늘 바빴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다. 그러나 판단의 기준을 세운 뒤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모든 선택을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스스로에게 납득할 수는 있었다. 이 납득이야말로 인생 후반을 지탱하는 힘이다. 사람들은 후회 없는 인생을 꿈꾼다. 하지만 나는 감히 말한다. 후회 없는 인생은 없다. 다만 후회에 끌려다니지 않는 인생은 만들 수 있다. 그 차이는 아주 작다. 선택의 순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는가 아니면 습관대로 반응했는가, 이 차이가 쌓이면 인생의 방향은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 나는 이제 선택을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나 미루지도 않는다. 충분히 생각하되 기준이 서면 즉시 움직인다. 이 리듬이 나를 가장 편안하게 만들었다. 젊은 시절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침착함이 이제는 나의 가장 큰 무기가 되었다. 50 이후의 인생은 줄어드는 시간이 아니라 농축되는 시간이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낼수록 본질은 또렷해지고 방향은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평생 배워온 것은 단 하나다.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밀도라는 것.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보다 어떤 기준으로 살아왔는가가 마지막에 남는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매일 묻는다. 오늘의 선택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다시 흔들리게 만드는가? 이 질문 앞에서는 변명도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질문이 있는 한 나는 길을 잃지 않는다. 여기까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 당신에게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셔서 고맙다.
오늘의 이 말들이 당장 삶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어느 선택의 순간에 잠시 떠올라 당신의 발걸음을 바로 세우는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판단할 시간도 선택할 시간도 남아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기준을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나누고 싶다. 오늘은 여기까지다.